네, 안녕하세요. 나덕균입니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유전학은 아직 미완성이죠. 게놈 지도는 밝혀졌지만 사실은 어떻게 액션이 되는지 잘 몰라서 위암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어떤 특정 가족에서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유전 때문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식습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생기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족이 말랐고 어떤 가족은 뚱뚱해요. 근데 뚱뚱한 가족은 유전적으로 닮은 바도 있지만 먹는 식습관도 비슷해 많이 먹고 마른 가족은 또 오히려 잘 안 먹고 그런 버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마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위암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기혈이 응체됩니다. 기혈이 응체되는 걸 이렇게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고 예를 들면 울면서 밥 먹으면 잘 체하잖아요. 기분 나쁠 때 먹으면 탁 얹힌다. 이런 사람 많은데 기분 나쁘면 위가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응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위암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암의 원인에서 제일 큰 거는 과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암은 지난 3년간 1.5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검진 사업이 발전해갖고 조기 위암을 찾아내는데도 인류가 발견된 덕분이기도 합니다. 위암에 걸린 사람 중에서 체기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이 발견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그것이 체기 때문에 위암 때문에 체기가 늘 있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체기가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돼서 암이 된 거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위암 환자 중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먹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래서 굉장히 잘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많이 먹어서 위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건 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럼 위가 힘드니까 변형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는데도 이상하게 많이 먹으면 사실 위가 깨끗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막힌 듯하고 눌러보면 아프고 두들겨서 좀 충격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위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혹사를 시키니까 더 나쁜 거죠. 위가 나쁘니까 좀 쉬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요 명치, 요 가슴 가운데 여기 명치는 사람들이 요 뼈 밑에 쏙 들어가는 오목가슴 거기는 급설아서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급설아서 아픈 게 아니고 막혀서 아픈 겁니다. 만일에 누르거나 두들겨서 아프다면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저도 어려서는 이제 급설아서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거기가 풀려서 안 아프고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사실은 막히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눌러서 아프거나 답답하면 그냥 두지 말고 잘 풀어줘야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죽습니다. 암이건 무슨 병이 사실은 갑자기 이유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인데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중환병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혈이 응체된 걸 풀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치료의 방법이고 하나는 이제 한의원 같은 병원에서 하나는 치료하는 건데 자가치료의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가치료의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두들기고 걷고 하는 두들기는 쪽하고 또 하나는 걷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들기는 거는 늘 말씀드린 대로 양쪽 갈비뼈, 젖가슴 밑에 요 갈비뼈 부위 여기를 배가 아닙니다. 여긴 배죠. 갈비뼈 부위를 잘 두들긴다. 두들기면 여기가 울리는데 그건 막힌 거다. 그래서 많이 두들겨주면 트림이 나고 풀린다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쥐고 이렇게 저는 일단 두들기니까 금방 또 트림이 나는데 순환이 쉽게 되는 사람은 쉽게 트림이 나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은 트림이 좀 안 나는데 많이 두들기시면 트림이 잘 나게 됩니다. 많이 두들기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좀 걷는 겁니다. 걷는 거 자체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걸으면 복강의 혈류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복강의 혈류가 좋아서 결국은 심화가 막힌 걸 풀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인데 사실은 몸에 좋은 걸 골라 먹으려고 너무 애쓰는데 사실 골고루 드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걸 먹어서 좋아지는 게 물론 있는데 그건 아주 적고 그냥 골고루 먹으면 되고 오히려 즐겁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좋고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는다. 아이고 더 못 먹겠다고 먹으면 과식입니다. 그냥 더 먹을 수 있는데 중지하는 거 그것이 적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인스턴트 피해야 되고요. 위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으면 두들기고 걷고 해서 답답한 게 풀리지 않으면 너무 오래 고생하시지 마시고 너무 오래 그걸 노력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해서 풀리도록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몸이 아픈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줘야 다른 병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나덕균이었습니다.